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부부가 공사를 구분 못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거 사적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정작 본인들은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들의 인식 자체의 심각성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 부인을 사적으로 전용기에 태우고 다니지를 않나, 윤석열 육촌을 부속실 행정관으로 채용하지를 않나, 커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채용하지를 않나, 이미 이들의 국기문란 만행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 대참사의 권력 사유화까지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 정치, 몰상식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윤석열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라며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또 개사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느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허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위임된 권력을 사유하고 향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하고 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정치, 지인사수로 정부가 운영되는 것이 개탄스럽다. 대통령 부부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이 됐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 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한다. 상식적이지 않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심판은 무력화가 되고 맹목적 충성 경쟁으로 국가는 횡행화될 것이다.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운영위가 구성이 되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인물이 대통령실 실무자로 구성된 사전 답사팀과 함께 마드리드에 다녀오고 현장에서 김건희의 업무를 지원했다고 한다. 나토 행사를 마친 뒤에는 대통령 부부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귀국을 했다. 대통령과 외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장소와 일정 다 1급 보안 사안이고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흔히 비선 정치라고 부른다. 비선 정치가 자꾸 반복되는 것이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부속실을 만들든지 공적 프로세스를 갖추길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로지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채워지고 있다. 신 씨가 일정 수행만 한 것이 아니라 순방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인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재가 차고 넘치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능하다 보니 인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간인을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냐. 김건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김건희가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고 윤석열도 제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서 사고를 못 치게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비공개 대화에서 아무리 봐도 김건희가 사고 칠 것 같은데 부속실을 만들려고 했다. 대통령실에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명확히 해야지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순실은 김건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분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여론으로 만들어지도록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다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 베리베리 땡큐지요. 자, 한편 윤석열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사정의 칼을 뽑아들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그리고 3부에 각각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누굽니까? 정치 초보인 윤석열이 정치 구단인 박 전 원장을 잘못 건드린 것이죠.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국정원이 오늘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을 했다. 그러한 사실 없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소설 쓰지 마라. 안보 장사하지 마라.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가 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마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도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하면서 국정원이 재수입을 올려준다. 기자들 전화가 넘쳐서 못 받으니까 인터뷰를 봐라. 그러면서 오늘 일정을 올리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어설프게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세상에 만만해 보일 텐데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머지않아 피부로 실감하게 되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어디 한번 실컷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오늘 오후 7시 이후에 이준석의 정치 행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쯤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고 또 박근혜 시계를 건넸었다는 그 시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 이 정도면 빼박이죠. 과연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역시도 세상 무서운 건 모르고 막 나대다가 입골이 됐는데 국임당이 어떤 모습의 정당인지 오늘 징계윤리 결정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